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익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익성입니다. 항상 이 무대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박수 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노래라도 한 곡 하고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끝날 때 좋았다고 생각되면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되고, 오전에 혹시 고객 키노트 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한양사이버대 케이스 동영상을 하나 틀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게 접니다.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런칭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아직은 레퍼런스가 거기하고 대전보건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저희 펀델에 올라와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한양사이버대가 어떤 철학으로 기획을 하고 실제로 진행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오늘 들으셨은 세션들 중에서는 제일 재밌을 거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해 본 곳이거든요. 자,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문제에서 출발한다. 웹엑스, RMS 요약하고 시스코인가. 긴 세션은 아닙니다. 원래는 3시간 반짜리입니다만 40분에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IT 업체들이 고객들한테 가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좋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 솔루션은 뭐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솔루션. 문제가 있어야지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프로블럼 솔루션, 문제와 해답. 솔루션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자, 오늘 다룰 문제는 뭐냐? 오늘 제가 3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시스코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기업이니까 기술 얘기를 할 것이고, 2가지 얘기를 더 할 겁니다. 사람하고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드릴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1인당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0.98명대. 낳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학생이 줄어듭니다. 2030년이 되면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생 숫자가 줄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이 문을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전문대, 사이버대까지 다 합치면 4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2030년, 앞으로 10년 조금 남았죠.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2030년을 넘기면서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대학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학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교육을 받을 사람들, 직접적인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학교의 퀄리티를 좌우해야 될 교수님들의 상태는 어떠하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로하셔요. 새로운 테크놀로지 싫습니다. 어려운 거 배우기 싫어하세요. 제가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본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어떠하냐? 지금 대학교 19학번들 유튜브의 세례를 받고 자라난 세대예요. 세대 간의 간극이 대단합니다. 이거를 억지로 끌어맞춰서 맞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려 5,600억, 6천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학에. 제가 대학의 숫자가 400개가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의미심장한 숫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43개 교회만 저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학들은 힘듭니다. 교육부에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이렇게 잘할게요. 우리 학교를 앞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게요 라는 계획서를 지금 앞다투어 써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떠하냐? 실상은 대학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냐? 근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부가 온라인 강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공 교과목에 대해서 예전에는 온라인 교육을 10%만 하세요 라는 게 가이드였습니다. 지금은 20%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전공 교과목을. 교양 과목들은 100% 온라인으로 해도 좋다라고 이미 풀려 있는 상태예요.
교육부도 학교도 온라인 강의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면 지방에 있는 학교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뺏기면 안 되겠죠.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을 많이 끌고 오기 위해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제약을 뚫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인프라하고 시스템적인 인프라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짚자면 진짜 3시간 40분 가죠. 자, 온라인 강의에 대한 문제, 교수진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문제, 학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확장하고 있는 인프라,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강의실, 이 4가지가 버무려져 가지고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가닥을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온라인 강의의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5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같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수강 인원이 제약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선생님이 나 학점 잘 준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수강 신청하려고 보면 그 교수님의 강의 인원은 30명, 나는 31명째,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수강 인원이라는 거는 결국 그 교수님이 확보한 강의실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연로하시고 연배가 있으시고 힘도 있으신 교수님은 큰 강의실을 쓰실 수 있고, 젊고 실력은 있지만 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교수님들은 조그만 강의실로 가시고, 수강 인원 줄고, 좋은 강의는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들어와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두 번째, 1000명이고 2000명이고 학생들을 들어 앉혀 놓으려고 보니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소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많은 자본들을 어떻게 투여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시스코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가져온 2번째 답이었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지금도 보시면은 학교에서 풀어주는 컨텐츠들을 보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네모난 틀에 갇혀가지고 강의들을 하세요.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다 네모난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풀어내지를 못하세요. 온 강의실을 뛰어내면서 온 벽에다가 다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다이나믹하게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결국은 요만한 틀에 갇혀가지고 강의를 하십니다. 이걸 좀 더 테크놀로지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교수님들 연배 많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교수님들만 할 것이냐,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항상 조교 불러다가 할 것이냐, 그냥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카피라이트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내가 한 강의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지 라는 교수님이 다녀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내 강의에 대한 카피라이트는 내가 꼭 지키고 싶어 라는 교수님들 계세요. 아무나 들어와서 온라인 강의 들으면 안 되고, 온라인 강의 녹화한 거 아무나 가져가면 안 돼. 이게 교수님들의 열망이세요. 자,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웹엑스 솔루션을 투입을 했는데, LMS라는 거는 뭐냐, 사전 지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교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학생들이 예전처럼 종이에다가 수강 신청을 하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 안 하고 LMS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내 핸드폰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외에 학사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한 시스템에서 일괄되게 관리를 합니다. 마치 학교의 ERP와 같은 시스템을 LMS라고 합니다. 웹엑스하고 LMS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 외에 LMS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거기에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모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자체적으로 우리는 멀티미디어 강의를 할 거야, 온라인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구축해 놓으신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학교 안에 서버를 놓고 거기다가 구축을 하셨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사실인데, 대학에서 일주일간의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하면 월요일 12시가 되면 일주일 강의의 절반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온라인 강의를 하건 오프라인 강의를 하건 트래픽이 집중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학생이 10,000명이에요. 20,000명이에요. 이런 대학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60,000명이 무슨 얘기냐?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 이 학교하고 저 학교하고 같이 학점을 교류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서로 강의를 교류하는 경우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2배, 3배를 뛰어넘는 트래픽이 집중될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사이즈의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집적도가 높은 MCU는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CMS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2U짜리 시스템 하나 있으면 HD 기준으로 96자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트래픽이 몰린다 하면 이 서버만 1250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1.8m 표준렉 기준으로 60대를 돌려야 돼요. 이 공간. 그리고 서버만 사는데, 단지 서버 베어메탈만 사는데 무려 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누가 돌릴 것이며,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12시까지 이 강의하는데 이게 한번 뻗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거기에다가 접속도 불안정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숫자도 기껏해야 20명, 30명 남짓. 전자칠판 갖다 놓은 거 한양사이버에 대해 가면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전자칠판을 한번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 쓰고 있는데 얘는 여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미 왔는데 아직 여기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전자칠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만 태블릿을 놓고 여기는 어노테이션용으로만 쓰고 필기는 여기다가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점도 있고, 자료 한번 올리려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따로 올려야 되고, 강의 시작하고 나서 한번 보려면 이게 무슨 자료인지 희뿌옇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하울링 현상이 계속 나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얘기가 계속 또 마이크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시스코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시스코의 웹엑스를 학교가 가지고 있는 LMS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지금 가능하느냐? 시스코가 웹엑스 그러는데 왜 웹엑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옛날의 웹엑스하고 다릅니다. 이런 웹엑스 같은 외산 솔루션들의 고질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우리 회사가 만든 툴만 쓰세요. 우리 회사가 만든 틀 안에 같이 세요였습니다. 시스코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PI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서 완전히 풀어놨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LMS에 연동을 했고, 또 한 가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LMS 커넥터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인스톨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티그레이션은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웹엑스는 지난 15년간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커리큘럼이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들어올 수 있는 인원도 거의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웹엑스 보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장비죠. 마치 아이패드에 쓰는 느낌 같이, 지금까지의 전자칠판처럼 약간 5mm 정도 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표면에 손이 닿은 채로 글이 나갑니다. 이런 양방향 판서가 있고, 고해상도 자료 공유 즉시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하울링의 원인까지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해 보일 거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엑스 클라우드가 있고, 거기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LMS와 액티브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학생 정보를 연동을 시키면 모든 일은 끝납니다. 저희가 몇 가지 강의실의 형태들을 쭉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 중에 약간 특징적인 거를 하나 보여주면 이런 강의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 웹엑스 보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강의실의 뒤편에 P60이라는 아날로그 줌을 지원을 하는 카메라가 하나 들어갑니다. 교수님이 판서를 하시면 판서를 하는 대로,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를 하는 대로, 저희는 프리젠터 트랙 기능이라고 부르거든요. 학생들은 아주 생동감 있는 강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교수님의 맞은편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학생들의 모습도 교수님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름을 다 못 외워요. 학생들 이름을 교수님이.
만약에 1000명, 20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근데 아까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학생들 이름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집에서 또는 자기가 알바하던 데서 도서관에서 강의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른 멀티미디어 강의실에 있으면 다른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도 강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강의실은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할 수 있는 데스크들을 또 쭉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료를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학생은 외부에 있는 학생대로 자기가 발표를 할 수가 있고, 질문도 인터랙티브 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멀티미디어 강의실의 지금 현재의 테크놀로지로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멀티미디어 강의실이 아닐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강의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엑스 보드하고 뒤편에는 간단한 스피커 트랙이 가능한 코덱을 배치를 해가지고 일종의 회의실 형태처럼 꾸밀 수 있는 형태. 요거는 이제 소규모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기가 처음이 시작일 때 LMS에 강의들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거기에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해요.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하면 이 수강 신청을 봇 서비스가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봇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그 봇들이 들어와서 자료도 나눠주고 학생들 문의사항도 답해주고, 그런 가운데 수강 신청이 끝나고 나면 수강 신청이 끝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갑니다. LMS에서. 그러고 나면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강의별로,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강의들이 쭉 스페이스가 생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한 강의의 스페이스들이 자동으로 쭉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나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봇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 학기에 강의 교환을 자동으로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고 교수님은 강의 시간이 되면 봇이 강의하실 시간 됐어요 그러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가시든지 아까 보셨던 데스크 프로 같은 장비를 강의실에 자기 연구실에 놔두시든지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강의가 시작되면 전화 울리듯이 울립니다. 그것만 받으면 강의는 시작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태대로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강의가 끝나면 교수님이 판서하셨던 내용들, 보여주셨던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스페이스에 같이 저장이 돼요. 필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만약에 교수님이 녹화하는 걸 허용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자동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화상회의하고 그러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물도 그 스페이스에 올려서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고 모든 한 프로세스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프로세스를 온라인에 고스란히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온라인에서 고스란히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본 근간이 무엇이냐 하면 웹엑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도 있겠지만 웹엑스를 LMS에 밀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웹엑스는 어떤 솔루션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상으로, 기술적으로는 여러 번 풀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웹엑스의 전체 사용자의 라이센스는 약 2억에 육박을 합니다. 제가 아까 6만 유저를 할 때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2억 대 6만 해보십시오. 시쳇말로 세 발의 피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밀려 들어온 듯 웹엑스는 껐떡도 하지 않습니다. 150만 개의 회의실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웹엑스 하에. 웹엑스가 돌아가는 통계를 보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억 8천만 미닛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들이 어지간히 밀려 들어가도 웹엑스는 껐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전 세계 25개의 IDC, 이를테면 우리 회사가 웹 컨퍼런싱 관련된 서비스를 해요 라고 한다고 보죠. 어지간한 회사가 와서 니네들 웹 컨퍼런싱
인프라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한테 하드웨어 실물을 한번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 손을 붙잡고 남의 IDC에 이름 적고 들어가서 상면 여기하고 여기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해요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IDC를 통째로 25개를 웹엑스만을 위해서 전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웹엑스 IDC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도 있지만 각각의 웹엑스 IDC가 상호 백업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25중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당연히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낮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의 사용 비용도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MS 외에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더라도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일부만 똑대가지고 이게 강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강의겠습니까? 교수님은 이 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판서하시고 학생들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강의라 그래서 반드시 네모 안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힘하고 웹엑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결합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스 레코니션. 페이스 레코니션이 보시기에는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저 사람 이름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출결하고 연동을 했습니다. 즉 학생이 웹엑스로 출석을 하면, 사실은 출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교육부에서 수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 과목의 20%를 이걸로 해도 돼 라고 하면 우리는 20%까지 하는 걸 지켰어요 라고 뭔가를 내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구축을 할 때는 출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결 관리를 하기 위해선 이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LMS하고 아무 솔루션이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솔루션하고 붙이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한양사이버대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화면의 샘플입니다. 이거는 초기에, 지금 현재 완성된 화면이 아니라 초기에 거기는 이제 자이닉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LMS에 시스코의 LMS 커넥터만 인스톨을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도 웹엑스의 아이콘이 생기고 강의를 생성을 할 때 웹엑스 아이콘만 누르면 그 강의는 그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단 이 상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결에 관련된 데이터는 결합이 되지 않았죠. 그 부분은 요 LMS 안에 있는 모듈하고 API를 통해서 연동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2학기부터 지금 잘 쓰고 있고, 교수님한테 정말 중요한 기능, 여러분 뭐 시쳇말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왕이고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 왕이에요. 교수님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도 교수님이 나 이거 어려워서 못 쓰겠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기능이 이겁니다. OBTP, One Button to Push라고 합니다. 정말로 교실에 들어가면 저 컨트롤러에 또는 화면에 Join이라는 버튼이 하나가 뜹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돼요. 강의실을 너무 멋지게 꾸미셔가지고 뭐 조명도 있고 커튼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더 누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웹엑스를 위해서 해야 되는 조작은 Join, 이 버튼 하나입니다. 이 정도를 못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한동대 인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웹엑스 라이센스하고 장비들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맘때였습니다. 대학이 방학을 하려면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학교에 있는 건물이 끼우뚱해가지고 안전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학기는 마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못 쓰고, 그래서 저희가 웹엑스하고 장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이걸로 마저 강의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그 지원이 교육부에서 가이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총장님이 교육부하고 긴급하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남은 기간을 웹엑스로 채워도 된다,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받은 상태였고,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쪽 엔지니어 하나하고 저하고 내려가가지고 연로하신 교수님 한 70여 분을 모셔놓고 딱 1시간 교육했습니다. 그때는 LMS하고 결합도 안 된 상태였는데 그걸로 가지고 남은 학기를 무사히 마치셨어요. 그만큼 쉽습니다. 그만큼 사용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 웹엑스에 대한 데모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의 소개를 들으신 교수님들의 반응이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세종 충남 지역 그 학교들 전산인 모임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소개를 한번 드렸거든요. 오신 분들 중에서 한 열 몇 군데 정도를 제가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또 추가적으로 PT를 해드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한 가지, 교수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 한 가지 확실한 문제는, 확실한 그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보안 시스템도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보안 시스템보다 강하지는 못할 겁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시스코의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그냥 말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웹 트러스트라든가 뭐 사스 70 타입 2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프로세스인지 제가 말로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시스코가 법원에, 미국 법원에 돈을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보안 인증업체 두 군데를 임의로 지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업체들은 시스코의 웹엑스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와서 보안 인증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고 그 결과서를 시스코와 아무 논의 없이 미국 법원에 제출을 하고, 미국 법원은 공탁된 돈을 보안 인증 업체에 주고, 미국 법원은 그거를 공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코가 하는 거는 자기 보안 인증 받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보안 인증 업체를 지정할 방법도 없고, 이 짓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게 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왜 안 걸리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이트 해커 집단이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탈로스죠. 시스코는 이미 전체 사이즈로 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이를테면 내 강의를 녹화해, 녹화하지 마, 배포해, 배포하지 마, 나만 볼 수 있어, 모두가 볼 수 있어를 교수님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 완벽한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전시를 했던 저 수많은 영상 디바이스들,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 것들, 이를테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시스코의 웹엑스 보드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전자칠판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자칠판을 쓰는 업체들에 관련돼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면 한양사이버대는, 대전보건대는 돈이 남아 돌아서 시스코한테 돈 주고 싶어서 저런 걸 사셨느냐? 천만에, 저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솔직히 있는 현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자칠판 업체는 전자칠판 업체들끼리 서로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기업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업체로, 그 영역으로 이미 장벽을 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체로 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 언더, 보통 970만 원에서 95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전자칠판이. 그거를 갖다가 놓고 실제로 성능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이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웹캠도 달고 나오고 스카이프 가지고 서로 통신도 가능하고. 근데 2, 3년 정도 써보고 나서 이거 고장이 났는데 그 업체를 찾아와 그러면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업체가 있는데 그거 부품을 이제 못 구해요 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못 쓰는 전자칠판들이 엄청나게 굴러다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최소한 시스코만한 회사가 만드는 전자칠판이면 성능도 좋거니와 앞으로 10년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자, 1,000만 원 주고 2, 3년 쓰고 버리느니 그거보다 좀 비싸게 주고 10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학교에서 생각하시는 계산법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계산법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자칠판, 시스코가 만든 웹엑스 보드를 살 예산은 없지. 그러면 조그만 시스템을 하나 사는 겁니다. 작은 시스템, 룸킨 미니 같은 시스템도 아주 작은 강의실에선 쓰실 수 있고요. 저게 무선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태블릿에다가 손으로 쓰는 것도 저 위에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서 기능은 웹엑스 보드의 기능이 아니고 웹엑스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웹엑스 인프라상에 회의상에서 쓸 수 있는 도구만 있다면 모든 게 다 웹엑스 보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도구에서부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도구까지,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쓰실 수 있는 도구까지 완벽하게 라인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웹엑스가 학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프로세스입니다. 웹엑스의 서비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디바이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웹엑스가 담고 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데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처, 봇 서비스입니다. 학교들을 다녀보면 학교가 직접 만든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교에 여쭤보면 대부분의 앱들이 사장이 돼 있어요. 왜 사장이 돼 있느냐?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파편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iOS야 오늘 업데이트를 치면 내일 전 세계 사용자들의 80%가 새로운 OS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지만 안드로이드는 사정이 다르죠. LG가 업데이트를 따로 하고 구글이 따로 하고 삼성이 따로 하고,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에 들어가는 그 안드로이드하고 LG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다른 HTC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는 완전히 다른 OS입니다. 자, 학교에서 야심차게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었는데 이 업데이트 따라가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시스코의 웹엑스는 iOS가 됐건 안드로이드가 됐건 맥이 됐건 PC가 됐건 그와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은 시스코가 유지보수를 하죠. 그리고 이 봇에 들어가는 코드들은 계속 공통입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이 어떤 OS를 쓰시던 간에 저 봇에 대한 코드는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봇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앱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를테면 CCW 봇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시스코의 파트너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CCW. 시스코의 오더링 툴입니다.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코의 AM들은, 시스코의 어카운트 매니저들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salesforce.com에 들어가 있는 자기의 딜 아이디하고, 그리고 CCW에 오더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오더 아이디하고, 이 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월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때마다 그 두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게 오더는 제대로 됐는지, 이게 뭐 제대로 올라왔는지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왜? 얘가 들여다보고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내 주머니에 있는 메신저니까 당신 장비 생산됐어, 쉬핑됐어, 오더됐어, 이게 그냥 계속 날라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됐네, 됐네,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직원들이 지금까지 단순 문답에 시달렸던 문제들을 이 봇이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고려대의 뇌의학, 고려대가 그 전산처를 새로 옮겼을 때 뇌의학과 교수님이 보시고 하셨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빨리 나한테 내놔라. 그래서 뭔가를 하고 계신데 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가능성을 보신 것 같고 정말로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많은 학교에서 웹엑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시스코 자체적으로 봇에 대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더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기획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LMS하고 클라우드를 결합을 해서 초기 투자를 극적으로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를 줄였다고 전산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지고 학교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지보수도 당연히 클라우드의 특성 때문에 쉬워집니다. 학생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만약에 두 개의 학교가 결연을 해서 학생 수가 갑자기 2배가 됐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연하죠.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새로운 걸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의실 가셔서 또는 자기 연구실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나는 특이한 걸 갖고 있어요, 특이한 폰을 프랑스에서 사왔어요, 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지원을 합니다. 나는 특이하게 맥을 써요, 맥에선 더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전용 디바이스들,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예산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미래를 위해서 보스 서비스와 AI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생태계를 위해서 세 군데의 업체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분들은 들으시면 아실 만한 이름들이에요. 자이닉스, 유비온, 메디오피아. 이 세 개의 업체를 합치면 우리나라 LMS의 절반 정도 점유율이 됩니다. 만약에 LMS나 학교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분들이 여기 계시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하고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 걸음에 달려가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굳이 이 비즈니스를 다른 업체도 아니고 다른 IT 업체도 아니고 국내 업체도 아니고 시스코하고 해야 되느냐, 요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 백년대계라고들 하는데 시스코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스코는 원래 네트워크 업체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앤 시큐어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잘 닦아놨습니다. 그 위에 콜래버레이션 장비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날까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체계화 시켜놨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잘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은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쓰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저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실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시스코한테서 받으셨던 그 서비스를 이 시스템 체계 안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시스코만큼 믿을 만한 업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저희 시스코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